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잘 나가죠.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계속 13만원 언저리에서부터인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때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뭐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다. 뭐 기술적 부분도 기술적 부분이지만 가격이 너무 빠졌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올타임 하이가 55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만원, 12만원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표현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듣고 꽤 많은 분들이 멤버십 방에서 좀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큰 정답은 메이저 알트코인인데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뭐 모르겠죠.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큰 반등 없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거의 한 이틀 3일 계속 뭐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가는 길은.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채굴자 집단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리자. 채굴자 집단, 우지한 비트메인 그들끼리의 어떤 담합에 의해서 하드포크를 한 게 비트코인 캐시. 뭐 아직까지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지연, 거래 대기 꽤 심각하죠.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는 했지만 어떤 블럭은 50분에도 생성이 되고 40분에도 생성이 되고 또 3분 만에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1MB짜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6컨펌 블럭 생성이 됐고 거기서 거래됐던 거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선 6개의 블럭이 생성이 돼야만 그 블럭에 대한 컨펌이 떨어진다. 비트코인도 워낙 채굴장이 많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듯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게 진짜 비트코인의 블럭인지를 가려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가장 뭐 간단한 방법은 그 다음 블럭이 생성되는 체인이 참 블럭이겠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6컨펌이 생긴 거고, 어쨌든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냥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디지털 골드가 가장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셀셀셀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바이낸스를 제격하고 코인베이스는 덤으로 찍어 내리면서 새롭게 출범을 한 메이드 인 USA 거래소 EDX 마켓에 선보이는 코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EDX 마켓에 상장을 하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자, 그렇다면 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상승하지 않을까요?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89 그리고 이더리움은 $1,900 전혀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3만 불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 캐시만 저렇게 생난리 브루스를 까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레벨까지 계속 상승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저희 뭐 멤버십 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비트코인 캐시가 너무 빠졌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뒤쫓아 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데일리 하들, 새로운 월스트리트 기반 거래소 지원 속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 주에 거의 100% 상승을 했죠. 여기는 82%라고 나왔지만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스몰 어느새 27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4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거의 100% 아주 단기간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이 거의 22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업그레이드 호재 뉴스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파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EDX 마켓 지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약올라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 시간이 약간 늦을 뿐이지 올라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드라마틱하게도 이번 그 SEC,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저격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알트코인들을 언급을 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EDX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코인들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경제활동,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 음모론 방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저는 달러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해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맞지 않다.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은 즉각 나오지 않고 이미 뭔가 써져 있는 문서에서 하나씩 그 문서대로 발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이 된, 마치 코딩이 된 그런 돈의 흐름, 돈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의 흐름을 그나마 잘 파악해서 음모론을 꾸미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걔네들 생각에 발 맞추어서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숙제죠.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들이, 저의 신념들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들이 최근 많이 들어맞았죠. 거의 2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해답들이, 그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나오죠. 비트코인 캐시의 엄청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찍었던 비트코인 캐시의 올타임 하이 3,786달러 550만원에서 거의 94% 이상 하락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DXM 마켓에서 올라가는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7일 동안 비트코인은 17%, 이더리움은 10%, 라이트코인은 19% 정도 상승을 또 같이 했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블랙로그 진입과 함께 메이저 미디어 채널 등에서 암호화폐를 살짝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본 우리나라 뉴스 중에는 제가 꽤 괜찮게 생각하는 경제평론가 정철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블랙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이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결국 코인 시대에 우리는 살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 것 같고, 그 디지털 화폐도 지금의 메커니즘 같은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 시대에 살 것 같은데, 한 10년 뒤 2030년 이후에 쓰게 될 그 코인은 연중 코인, 네. 한국은행 코인,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원, 디지털 달러의 코인 형태를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기타 등등이 개인적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고 하나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자면 비트코인 정도고요. 네. 이더리움이 더 낫지 않냐, 리플도 좋다, 등등 이제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하여튼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제 느낌에는 경제 비평가이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금융 경제, 지금의 세계 경제는, 그리고 경제의 역사는 잘 이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세대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를 논하기가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를 또 예측하기도 힘들겠죠.
그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미래에 어떤 시장이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딱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주구장창 제롬 파월의 주댕이만 그냥 쳐다보고 있을 뿐이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또 그가 말을 바꾸면 낚였다. 뭐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달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뉴스 주구장창 봐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미국 경제를 이해해야 된다.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뺏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돈을 푸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도 쏙쏙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펄스 XRP를 포함한 몇 개 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15조 달러 규모 대지진이 이제 투더문이 임박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만큼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좀만 하락을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쭉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추격을 하게 될 코인 몇 개를 포브스에서 언급을 했고, 어쨌든 그 안에 XRP가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포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블랙록의 관심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15조 달러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잠재적인 XRP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포브스 매거진은 XRP를 필두로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파동, 새로운 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쨌든 XRP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칼다노, 에이다가 있다. 5조 달러 가치의 투자자가 XRP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펄스는 노무라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레이저 디지털의 놀라운 폭로에 따라 폭풍이 곧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XRP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그들의 욕망이 드러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82%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참 재밌는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의 0.3%만 할당하더라도 거래소에서 모든 비트코인과 XRP를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을 하는 자산 규모가 거의 일경이죠. 일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블랙록의 움직임을 SEC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XRP만 오르지 않는다고 괜히 삐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잘 나가죠.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계속 13만원 언저리에서부터인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뭐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다. 뭐 기술적 부분도 기술적 부분이지만 가격이 너무 빠졌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올타임 하이가 55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만원, 12만원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표현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듣고 꽤 많은 분들이 멤버십 방에서 좀 줍줍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큰 정답은 메이저 알트코인인데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뭐 모르겠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큰 반등 없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거의 한 이틀 3일 계속 뭐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가는 길은.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채굴자 집단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리자. 채굴자 집단, 우지한 비트메인 그들끼리의 어떤 담합에 의해서 하드포크를 한 게 비트코인 캐시. 뭐 아직까지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지연, 거래 대기 꽤 심각하죠.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는 했지만 어떤 블록은 50분에도 생성이 되고 40분에도 생성이 되고 또 3분 만에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1MB짜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6컴펌 블록 생성이 됐고 거기서 거래됐던 거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선 6개의 블록이 생성이 돼야만 그 블록에 대한 컨펌이 떨어진다. 비트코인도 워낙 채굴장이 많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듯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게 진짜 비트코인의 블록인지를 가려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가장 뭐 간단한 방법은 그 다음 블록이 생성되는 체인이 참 블록이겠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6컴펌이 생긴 거고, 어쨌든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냥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디지털 골드가 가장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셀셀셀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바이낸스를 제격하고 코인베이스는 덤으로 찍어 내리면서 새롭게 출범을 한 메이드 인 USA 거래소 EDX 마켓에 선보이는 코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EDX 마켓에 상장을 하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자, 그렇다면 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상승하지 않을까요?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89 그리고 이더리움은 $1,900 전혀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3만 불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 캐시만 저렇게 생난리 불스를 까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레벨까지 계속 상승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저희 뭐 멤버십 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비트코인 캐시가 너무 빠졌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뒤쫓아 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데일리 하들, 새로운 월스트리트 기반 거래소 지원 속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 주에 거의 100% 상승을 했죠. 여기는 82%라고 나왔지만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스몰 어느새 27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4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거의 100% 아주 단기간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이 거의 22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업그레이드 호재 뉴스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파,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EDX 마켓 지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약올라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 시간이 약간 늦을 뿐이지 올라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뭐 드라마틱하게도 이번 그 SEC,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저격,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알트코인들을 언급을 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EDX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코인들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경제활동,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 음모론 방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저는 달러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해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맞지 않다.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은 즉각 나오지 않고 이미 뭔가 써져 있는 문서에서 하나씩 그 문서대로 발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이 된, 마치 코딩이 된 그런 돈의 흐름, 돈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의 흐름을 그나마 잘 파악해서 음모론을 꾸미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걔네들 생각에 발 맞추어서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숙제죠.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들이, 저의 신념들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들이 최근 많이 들어맞았죠. 거의 2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해답들이, 그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나오죠. 비트코인 캐시의 엄청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찍었던 비트코인 캐시의 올타임 하이 3,786달러, 550만원에서 거의 94% 이상 하락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DXM 마켓에서 올라가는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7일 동안 비트코인은 17%, 이더리움은 10%, 라이트코인은 19% 정도 상승을 또 같이 했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블랙로그 진입과 함께 메이저 미디어 채널 등에서 암호화폐를 살짝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본 우리나라 뉴스 중에는 제가 꽤 괜찮게 생각하는 경제평론가 정철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블랙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요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결국 코인 시대에 우리는 살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 것 같고, 그 디지털 화폐도 지금의 메커니즘 같은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 시대에 살 것 같은데, 한 10년 뒤 2030년 이후에 쓰게 될 그 코인은 연준 코인, 네. 한국은행 코인,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원, 디지털 달러의 코인 형태를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기타 등등이 개인적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고 하나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자면 비트코인 정도고요. 네. 뭐 이더리움이 더 낫지 않냐, 리플도 좋다, 뭐 등등 이제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하여튼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제 느낌에는 경제 비평가이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금융 경제, 지금의 세계 경제는, 그리고 경제의 역사는 잘 이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세대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를 논하기가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를 또 예측하기도 힘들겠죠. 그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미래에 어떤 시장이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딱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주구장창 제롬 파월의 주댕이만 그냥 쳐다보고 있을 뿐이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또 그가 말을 바꾸면 낚였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달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뉴스 주구장창 봐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미국 경제를 이해해야 된다.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뺏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돈을 푸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도 쏙쏙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펄스 XRP를 포함한 몇 개 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15조 달러 규모의 대지진이 이제 투더머니 임박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만큼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좀만 하락을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쭉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추격을 하게 될 코인 몇 개를 포브스에서 언급을 했고, 어쨌든 그 안에 XRP가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포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블랙록의 관심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15조 달러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잠재적인 XRP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포브스 매거진은 XRP를 필두로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파동, 새로운 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쨌든 XRP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칼다노, 에이다가 있다. 5조 달러 가치의 투자자가 XRP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포브스는 노무라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레이저 디지털의 놀라운 폭로에 따라 폭풍이 곧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XRP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그들의 욕망이 드러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82%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참 재밌는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의 0.3%만 할당하더라도 거래소에서 모든 비트코인과 XRP를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을 하는 자산 규모가 거의 일경이죠. 일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블랙록의 움직임을 SEC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XRP만 오르지 않는다고 괜히 삐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